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9월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는 드리지만 2020년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그러드는가 싶더니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비도 또 엄청 많이 왔죠. 그리고 태풍도 이제 지나가고 뭔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어주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마시고 9월도 기분 좋게 앞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 환율, 금리까지 지표 동향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우리 FP님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체크를 하고 FP 입장에서 영감을 좀 얻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재무상담 레시피에서는 2020년도 어프로치를 위한 꿀 소스와 다시 뜨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험저널에 현직 기자로 계신 최한희 부장님 모시고 대표적인 이달의 핫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표 동향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선 지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저희는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네, 먼저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네, 전저널 그래프에 비해서 점점 이율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 차차 하락이 돼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2% 초중반의 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1.7%로 롯데손해보험의 연금저축이 비교적 높은 이율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1% 중반의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48.8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히 하락된 주가에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 자본이 좀 투입이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지수도 회복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죠. 뭔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고 그만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663.6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지만 그에 따라 이제 백신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주가 하락 타이밍에 대한 거래량 증가 등이 이제 회복의 이유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조금 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168.3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극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이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오히려 더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이유는 과거 몇 차례나 일어나는 동안에 되려 주가가 상승되는 양국의 특징을 보고 학습 효과가 생겨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아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비교적 정보를 얻기 힘든 해외의 투자는 항상 신중하고 추천을 할 때도 항상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0원이 하락이 됐습니다. 즉 1달러 대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1197원에서 1187원이 되었다는 건데 원화 가치가 조금은 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다시 1200원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에 관한 금융상품을 제안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월 이후로 0.5%대로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상 금리는 더 떨어뜨려서 강제로라도 이런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만 급격히 떨어뜨린 금리에 대해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동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은 시중은행 금리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중은행 정기예금입니다. K뱅크은행과 신한은행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면서 3개월 기준 1.4%의 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앞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보여지고 있는 은행 금리의 현황들을 보면 왜 투자 상품으로 소비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신한은행이 저번 달에 이어서 적금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은행이 되었고요. 약 2% 초반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수협과 시티은행, 우리은행이 뒤를 잇고 있고요.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은행의 금리 비교는 인터넷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을 할 때는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재무상담 레시피입니다.
우리 FP님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고 FP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레시피 주제는 쉽지 않은 2020년 어프로치를 위한 꿀소스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은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 위기까지 찾아왔다가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시작이 됐어요. 게다가 역대급 장마가 또 지속이 됐었죠. 또 수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또 되기 시작했죠. 그래도 태풍 바비는 그나마 좀 빠르게 지나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영업과 상담을 또 해야 되는 우리 FP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2020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인식 속에서 이제 위험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들을 소스로 어프로치 이슈를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중 하나는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형적인 전염병으로 재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를 해서 상해 사망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재해사망보험금 혹은 질병사망보험금에서는 지급이 될 수 있게 됐고 일부 보험회사는 특정 감염병, 그러니까 U 코드로 분류를 해서 특정 감염병 정기특약이나 입원일당 또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산력이 더 빠르게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로부터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보장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2020년도 우리 고객들에게 위기의식을 주었던 이슈는 바로 어마어마했던 이제 강수량이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량 침수나 재산 피해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을 좀 열어두었다든가 썬루프를 열어두었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주차 공간이 아닌 경우 보상이 또 되지를 않습니다. 네, 신기한 거는 운행 중인 차량은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또 풍수해에 관한 이런 보상 내역 또한 어프로치를 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흔히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화재보험은 꼭 화재가 났을 때에만 보상은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풍수해가 아닌 풍수재해 특약을 탑재를 하면 태풍과 폭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해서 주택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의 상가나 공장은 이런 풍수재 특약을 화재보험에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쉽지 않은 2020년, 저조차도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하기가 좀 꺼려지고, 고객 또한 꺼려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침체가 많이 됐고, 심지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 대상자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이슈를 업계의 정보와 잘 매칭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히 짚어보았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어프로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다시 뜨는 변액보험, 민원도 같이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점점점 낮아지고 주가가 쭉 떨어졌던 3월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변액보험이 점점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과 주식 양도세 등의 이슈로 인해서 비과세라는 제도도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변액보험의 이제 오랜 숙제인 이 불안전 판매가 좀처럼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같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적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이해를 해서 가입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조기 해지를 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게 되면 민원부터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모 GA에서는 운영 수익률이 높아 이제 가입 후에 1년만 지나도 93% 이상 원금이 차고 조기 해지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홍보성 문구로 고객을 이제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고 펀드 변경을 신경을 쓴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이 특별 계정의 운용 수익률을 실제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의 수익률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신데 이 변액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 약 10% 정도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을 하죠. 그 후에 특별 계정에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특별계정 수익률과 내 적립금의 환급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납입 자체를 1280만 원 정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운용 수익률이 17.11%가 지금 나 있어요.
그러면 17.11%인 217만 원의 수익률이 붙어서 1,497만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적립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 1,450만 원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특별 계정에 투입된 금액은 사업비를 뺀 1,244만 원만 특별 계정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즉 136만 원은 사업비로 빠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설명을 하는 FP들은 수익률 자체가 마치 납입보험료의 수익이 붙은 듯이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오해를 할 테고 인출을 하거나 적립금을 찾았을 때 또 한 번 민원의 소지가 이게 생기는 겁니다. 저는 비과세의 혜택도 있고 초기 사업비는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평생 동안 펀드 변경이 자유로우면서 내 돈을 운용해주는 이 투자 상품이 변액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저축으로는 필수라고도 생각을 좀 합니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은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상품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다 가입을 하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재무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부각시키고 오히려 팩트가 아닌 부분을 좀 애매모호하게 과장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제재가 가해지게 될 테고 여러 가지 조치가 또 취해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수고를 열심히 실무에서 일하는 FP들과 이제 고객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FP 영업을 위한 이달의 핫 이슈를 현직 기자로 계신 최한희 편집부장님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눈에 띄는 핫 이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중에 첫 번째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모집 수수료 개편 시행 앞두고 주판을 튕기는 보험업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예. 네, 왜 보험사와 이 GA 조직이 수수료 이 1200% 요런 제한에 좀 민감한 거죠? 이게 내년부터 수수료 제도가 바뀌잖아요. 네, 네. 바뀌는데 그게 설계사 수수료가 20에서 26% 정도 감소하게 돼 있어요. 네.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 수수료가 감소되면 판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는 매출이 줄어서 문제고 GA는 수수료가 줄어서 문제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감소가 좀 예, GA 업계에 좀 두려운 요소가 또 되는 건데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 상품별로 또 구성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종신보험도 있고 손해보험 상품도 있고 좀 대체 수수료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대체로 이제 생명보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는요. 네. 25%에 26% 정도. 네. 그리고 손보사 장기보험 경우는 한 20%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보험사들이 네. 그 주판을 튕긴다는 저희가 기사 제목을 썼던데 네. 거기에 대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시책으로든 아니면 그 해당 상품의 유지, 지금 계속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유지수수료 커미션이 높은 쪽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 보험업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있죠. 또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이제 올해는 또 특히 내정률 인하들 절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절판 이슈가 많으면 이제 그걸 예전에 같으면 절판 업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업적이 빠지는 부분을 염려해서 절판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유지 수수료 커미션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책을 또 특히 그 생보사의 경우도 손보사에 보건간의 시책을 전개해서 18처를 분급으로 주는 그 유지 커미션에서 내년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분급 수수료를 실제로 보험사와 GA가 협업해서 파일럿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00% 수수료 나가는 금액 외에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1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는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업계뿐만 아니고 이제 FP들도 같이
주판화를 좀 튕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수료가 예. 줄어든다는 거는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은 또 아닌 건데.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저해지 보험이 있었는데 예. 네, 달라지는 저해지 보험, 문 닫는 예. 무해지, 인기 이어갈 듯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지금 무해지보험이 그 금융감독원의 그 감독 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10월 달에 무조건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아, 결정이 아예 다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해지보험이 그동안 그 표준형 대비 20에서 30% 싸다는 이유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불안전 판매 이슈와 보험사의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유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판매를 10월부터 중단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무해지보험이 장점인 그 저렴한 보험료가 과연 금융감독원이 원하는 상품 구조로 변경된 저해지로 갔을 때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무해지가 중단되는 게 예, 이게 예. 보험사의 선택이 되는 걸까요? 아, 보험사의 선택은 없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상품 자체를 무해지는 그 상품 설계를 못합니다. 그냥 결정이 된 시안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무해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예, 이 예. 저해지 보험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무해지보다 가격 경쟁력과 급부 경쟁력 부분을 경쟁력을 나눠서 본다면 가격 경쟁력은 그 저해지가 한 5% 정도 비쌀 것 같아요. 무해지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 환급금은 무해지는 환급금을 납입 기간 동안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해지 경우에는 무해지보다 그 상응하는 해지환급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이 10월부터 나와야 할 상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몇 개 회사에. 네네. 그 상품들을 보면 해지환급금 100% 도달 시점이 좀 앞당겨지는 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네. 가격 무해지가 설령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해지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인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무해지 예. 보험은 일반 보험, 일반형에 비해서 같은 예. 보장을 구성했을 때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잘만 뭐 이렇게 판매가 됐다면 고객도 네. 좋고 뭐 설계사도 다 좋은 그런 상품이었는데 그렇죠. 이 저해지가 대체 상품으로 무기가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저해지도 충분히 무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차피 이 상품 자체가 보험료가 무해지나 저해지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가장 고객이 민감한 급부, 보장 급부 면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저해지나 무해지. 네. 그 다음에 다른 급부, 해지 환급금 부분의 차이점인데, 해지 환급금 차이 부분은 최근 금융감독원 상품 구조에 맞춰서 먼저 나온 상품을 보면 그 환급금 도달 시점이 더 빨라지는 선택을 하게끔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뭐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예, 크게 이렇게 좀 뭐 동요가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우려가 될 만한 기사 두 가지 오늘 한번 이제 여쭤봤고요. 네, 이것으로 2020년도 9월 경제브리핑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시기인데 모두 다 긍정적으로 다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